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병의 효자 없다. 김정구. 우리나라는 분명히 장수하는 나라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이 83.5세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의 평균보다도 3년 정도 길어 가히 세계 최장수 국가에 속한다. 살고자 하는 마음이 보통 사람의 심정이라면 장수는 나름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평균 수명의 연장이 살아가는 동안 항상 병이 없이 건강하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기존에 알고 있던 질환이 만성화되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다. 암 환자가 걱정하는 것도 그렇고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치매나 뇌질환, 뇌혈관 질환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증가한다. 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의료진의 직접적인 도움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간병 혹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자료를 보면 병이 없는 기간은 평균 수명보다 10년 정도는 짧다. 다시 말하면 생애의 10년 이상은 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이다. 물론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의료진 이외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질병을 관리해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가 있다는 것이다. 간병을 담당하는 사람이 가족이 되기도 하고 고용된 타인이 되기도 한다. 가까운 사람이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당연히 도와야 하는 마음이 있다. 인지상정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해야 하는 도리라고 생각된다. 마음이 먼저 앞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의 일이지 않을까. 간병이나 돌봄이 항상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또 유쾌한 결말로 끝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본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나 부모와 함께 하지 않는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상황 그리고 넉넉지 않은 경제사정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덜 아픈 노인 배우자가 노인을 돌보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나으니 다시 부인이 아파 환자와 간병인의 역할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또 조부모의 간병을 담당하는 사회에 갓 진입한 나이 어린 손자의 경우도 있다. 환자의 어려움이 아이로 말할 수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간병을 하고 있는 보호자의 사정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이럴 때 간병이 한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픈 사람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연민이나 의무감이 잠깐의 어려움을 참게 만들지만 이런 일을 장시간 해야 한다면 이것은 냉혹한 현실이 된다. 그래서 장기간의 간병을 전쟁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김병의 효자가 없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끼기도 한다. 실제로 간병 중에 오히려 사람을 해하는 극단적인 모습도 보도되기도 한다.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큰 잘못임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간병이 힘든 일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이 든다. 장수하는 사이에서 우리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우리 모두가 환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돌봄을 담당하는 소위 보호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살기 바쁜 자녀를 대신하는 노년의 배우자 혹은 결혼하지 않은 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시하며 조용히 책임지우기에 급급하다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다. 이제 간병이나 돌봄의 문제가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차원의 고민점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답을 찾기보다는 공감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한 사람의 환자를 치료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병이라는 새로운 병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